NHN 클라우드 메이키잇의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트랙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세계로 안내할 NHN 클라우드의 아키텍트 권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셨거나 혹은 계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최근의 추세, 그리고 NHN 클라우드에서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해야 될 요소 등 이와 같은 주제로 여러분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텐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저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과 철새, 동물들의 대규모 이주와 이동을 뜻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송, 이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사라는 행위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갈 때 내 방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짐을 잘 포장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다음 내리고 목적지에 잘 정리하는 것이 이사의 전체적인 절차입니다. 포장과 이동과 운송이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옮길 뿐 이사와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계획하실 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포장이사라는 쉽고 빠르고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포장이사를 선택하시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거의 없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장이사만 방법이 있을까요? 포장이사 이외에도 중요한 짐은 내가 직접 옮기는 반포장이사, 일반이사와 짐을 잠시 보관하는 보관이사, 그리고 용달차만 잠시 빌리는 용달이사와 같이 이사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고려할 때 포장과 운송과 이동만 고려해서는 결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와 같이 4개의 요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이 산불과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인지 입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입지가 선택이 되면 해당되는 지역에 아파트에 살 것인지, 다가구 주택에 살 것인지, 아니면 타운하우스에 살 것인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이사의 방식과 경로, 절차 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지와 형태가 결정되면 인원인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인지, 신혼인지,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지,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이사의 방식과 입지, 형태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사 갈 집의 내부 구성과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이와 같이 4가지 요소, 입지와 형태, 인원, 스타일 등을 이사 가기 전에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 허투루
검토하고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실 때 중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말이죠. 먼저 신뢰할 만한 서비스인지 사업자인지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을 가진 클라우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선정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의 개수, 크기, 구조에 따라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형태를 직접 구성하셔야 됩니다. 형태가 구성이 되면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버추얼 머신의 개수, 스펙, 그리고 스토리지의 사이즈 등등 인원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각 어플리케이션의 특색에 맞춰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결코 간단한 작업도 아니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수립된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요소들은 곳곳에서 수많은 장애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Proof of Concept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POC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구동하고 보완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지루한 작업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운영 모드에서는 나아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고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 최적화, 이와 같은 작업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말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절차가 있고 경로 측면에서 보더라도 5가지 이상의 경로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의 워크로드를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가상화된 자원을 NHN 클라우드로 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운영하던 워크로드들을 NHN 클라우드로도 이관하실 수 있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방식도 다양하죠. 6R에서 리테인을 제외하면 리프트 앤 시프트부터 리플랫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리아키텍팅까지 방식도 다양합니다. 인프라 위주의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변환할 것인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서비스에 대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신다면 베어메탈 서비스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공감하실 만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봤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죠. 유형별 비중도 마찬가지인데요. 온프레미스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자원으로 전환하는 VM 방식과 클라우드 자원과 온프레미스를 상호 운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2개 합하면 시계는 10시와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림셈으로 계산하면 82%와 91%에 달하는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VM과 하이브리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도입을 할 때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바로 도입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베어메탈 방식의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방식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VM과 하이브리드 방식 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NKS를 중심으로 NCR 그리고 파이프라인 서비스, 인프라 위주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토스케일, 오브젝트 스토리지, RDS와 같이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기술의 구현 상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는 추상화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VM과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저희 NHN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정의와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해야 될 체크리스트,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가 실무에 반영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은 2사 컨셉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입지와 형태, 인원,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지를 선택할 때 누구를 나의 클라우드 파트너로 선택할 것이냐,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이 증명이 된 사업자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업자인지, 그 믿을 만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증빙이 된 것인지, 우리가 주변에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를 둘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평판입니다. 수천 개의 고객사가 이미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을 서포트하기 위해 클라우드 에코를 파트너와 함께 만들고 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세상에는 장애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숨긴다면 믿을 만한 사업자가 아니겠죠. 저희 NHN 클라우드는 적시에 투명하게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유연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키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업자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내 유무형의 자산들이 이동하게 될 텐데 물리보안부터 시작해서 NHN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는 도심형 메가 데이터 센터를 표방하고 전원에 대한 이중화, 통신에 대한 이중화, 망중립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에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서비스가, 내 데이터가 안전하고 기밀되게 보관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국내에서 ISMSP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IaaS, PaaS, SaaS에 대한 인증을 모두 다 획득한 기밀한 사업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필요한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의 본격적인 마이그레이션 고려 요소인데요. 형태를 고려할 때 먼저 NHN 클라우드에서 최상위로 관리되는 조직과 프로젝트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 규모가 1인 기업에서 스타트업, SMB, 엔터프라이즈 혹은
그룹사까지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요. 이러한 기업 규모, 협업의 수준, 관리되는 요소에 따라서 조직과 프로젝트, 그리고 그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계정으로 소유권과 관리자 권한을, 그리고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계정을 통해서 각 서비스별 활용 권한을 관장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과 프로젝트가 선택되면 리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리즌은 지리적으로 꼭 그 위치에 있어야 되죠. 어떤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빨리 전달되는 지리적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에 혹은 일본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리전을 갖고 있는 NHN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리전 수준의 고가용도 필요한데요. 한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백업을 하거나 소산을 하거나 DR을 구성할 때 멀티 리전과 멀티 에이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담을 시간인데요.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격리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용 자원의 숫자에 따라서 적합한 사이더 블락을 설정하십니다. 아우터 아키텍처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너 아키텍처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PC 내부의 서브넷을 접근 제어와 구분 단위,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그리고 각 서브넷의 사이더 블락을 VPC보다 작게, 그리고 28비트보다 좀 크게 생성하십니다. 이제 VPC와 서브넷이 만들어지면 이제 클라우드 자원들을 VM, 스토리지들을 차례대로 입주시킬 차례인데요. 서비스별 워크로드 스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GPU 인스턴스를 선택하셔야 될 것이고요. 컴퓨팅에 옵티마이즈된 플레이버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메모리에 최적화된 플레이버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인스턴스 플레이버 타입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한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I/O 사용률과 사용률에 따라서 오토스케일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에서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할 것인지 NAS인지 아니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요소입니다. 혹시 원본 서버에 일반적인 웹 리퀘스트와 정적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오래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서비스의 폭출을 방지하고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도록 글로벌 CDN 네트워크 도입도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은 특정한 OS,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종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윈도우즈 OS, CentOS, 우분투, 데비안, 로키 리눅스, 향후 오라클 리눅스까지 다양한 OS 버전, 소프트웨어 스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NKS, NCR 이와 같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도입해서 실시간 수준의 자동화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용자 설정이 없이 운영자가 필요 없는 서비스라고 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도 즉시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보안에서는 어떤 포트에 접속할 것인지 접근 제어에 따라서 사용자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과 로드 밸런서에 대한 접근 제어 리스트를 정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단순히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대부분의 테크 스타트업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도입해서 좀 더 자동화되고 좀 더 효과적인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 NHN 클라우드는 컨트롤 플레인이 라프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3중화되어 있는 완전 관리형 NKS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KS 클러스터에 구동되는 컨테이너들은 퍼블릭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건가요? 최근 퍼블릭 레지스트리의 라이센스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제약되고 있죠. 다운로드에 제약이 없고 레지스트리의 스토리지 사이즈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 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계되어 있는 NHN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NKS와 함께 써보시면 매우 만족하실 겁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딜리버리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메모리 데이터 캐시까지 모든 것을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도 빠질 수가 없죠. 광학 문자 인식, 얼굴 인식,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하는 이러한 AI 서비스까지 API 기반으로 손쉽게 엔지니어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지, 형태, 인원, 스타일에 따라서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하고 아우터 아키텍처, 이너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까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NHN 클라우드와 함께 손쉽게 점검하고 이관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론 수업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대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동하고 운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는 수많은 고객들이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유즈 케이스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몇 가지 아키텍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 나올 장표에 대한 모든 아키텍처 아이콘들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워포인트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설명, 서비스가 어떤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돈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각종 정책들이 서비스 개요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웹 콘솔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API 스펙을 보고 내가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서비스에 대한 사용 가이드와 API 스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총 6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우터 아키텍처부터 이너 아키텍처, 이너 아키텍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적인 요소,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3개,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NHN 클라우드는 최상단에 빨간색 아이콘과 같이 특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클라우드에 침입을 했는지, 침입을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트루전을 디텍트하고 인트루전을 프로텍트하는 시스템들이 IPS와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리고 NHN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레벨의 방화벽 그리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보안 요소까지 최상단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책임지는 솔루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우터 아키텍처에서 조직과 프로젝트 그리고 VPC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리소스 쿼타와 관련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자원들은 무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시끄러운 이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하나의 계정에 3개의 조직, 하나의 조직에 5개의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젝트에 리즌별로 3개의 VPC를 생성하도록 기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보면 이러한 제약사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요청을 주시면 평가해서 이러한 리소스 쿼타에 대해서 자유롭게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레벨에서 조직과 프로젝트라는 논리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면 이제 리즌별로 VPC를 생성하는데요. VPC에서도 가용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다수 개의 리즌을 갖고 있고 각 리즌에는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VPC를 관통하는 민트 색상과 파란 색상이 바로 가용 영역인데요.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폴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다른 가용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일 실패 지점이 방지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시스템들이 리즌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리즌에 해당하는 VPC에 해당하는 가용 영역을 분산해서 워크로드들을 장애로부터 해방시키길 추천드립니다. 이너 아키텍처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시스템들이 간단한 3티어 웹 앱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좌측편에 보시는 것처럼 단일 VPC 내에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2개로 웹, WAS, DB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1인 기업 입장에서 단일 VPC면 모든 것을 서비스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서비스의 숫자도 많아지고 조직도 계층적으로 늘어나고 수평적으로도 늘어나게 됩니다. VPC와 VPC 간의 통신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VPC 피어링을 통해서 VPC A에서 VPC B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조직이 많아지면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정 VPC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특정 VPC로 프로젝트 VPC 피어링을 수행을 하면 수많은 VPC,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간의 연계가 가능할 겁니다. 단일 VPC 내에서 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3티어 웹 앱의 표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흐린 민트색 음영이 퍼블릭 서브넷이고요. 밑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이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단에서 웹 리퀘스트를 요청받는 로드 밸런서 이하의 와프가 구성될 수 있고요. 이 와프를 이중화하고 와프에서 내려오는 리퀘스트에 대해서도 가용 영역별로 분산해서 워크로드를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웹 서버든 와스이든 오토스케일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 그룹 없이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스케일 그룹을 설정하면
말씀드렸던 네 가지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I/O와 네트워크 밴드위드스에 따라서 워크로드에 대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원하는 정책별로 자동화돼서 구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스케일 그룹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템플릿을 만들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웹 서브넷과 와스 서브넷이 다니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모두 이관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아스 레벨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각각의 워크로드들을 워크로드 그룹별로 설정해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3개의 워크노드 그룹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워크노드 그룹은 오토스케일 그룹이 설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스펙의 노드 그룹, 고스펙의 오토스케일 갖는 노드 그룹, 중스펙의 오토스케일 그룹을 갖는 노드 그룹을 통해서 서비스 리퀘스트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를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워커노드 그룹 단위로 있었는데 지금은 네임스페이스와 파드 단위로 샘플로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코어 오브젝트 중 하나인 서비스와 이 서비스에 대한 외부 부하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L7 라우팅을 각각의 샘플 네임스페이스에 구동한 엔진엑스, HTTP 혹은 플라스크, 패스트 API와 같은 폴리몰피즘에 입각한 컨테이너 환경으로 부하를 분산하고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인데요. 베어메탈 서비스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혹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한 코로케이션 존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전용선 연결을 통해 IPsec VPN 터널링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클라우드 자원에 접속해서 안전하게 상호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동을 했을 때 멀티 리전을 통해 백업과 소산, DR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 각각의 리전을 전용선을 연결하고 IPsec VPN 터널을 통해서 안전하게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서 보시는 민트색의 서비스되는 리전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싱크 설정 혹은 백업 설정을 통해서 백업, 소산, DR들을 하단에 파란색 리전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업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많은 금융기업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가상화된 자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상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NHN 클라우드 퍼블릭 서비스를 통해서 검증되어 있는 소형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입주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품과 NHN 클라우드의 퍼블릭 상품이 상호 연동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은 체크리스트로, 실무는 아키텍처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거나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간단하지 않은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작업이며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운영체제와 종속성을 갖는 소프트웨어는 표준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동일한
품질을 갖는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표준화와 자동화 시스템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에서 코드를 통해서 워크로드들을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자원들을 만들고 이관하실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원복하실 수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바일 서비스에는 SDK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클라우드 AP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API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생성, 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CRUD,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시작, 중지, 재시작, 인스턴스 이미지에 대한 CRUD, 키페어,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클러스터를 CRUD하고 노드 그룹을 생성하고 조회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지 다운도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API를 통해서 좀 더 자동화된 방법을 고안하실 수 있습니다. 3분짜리 데모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NHN 클라우드에서 API를 구동하기 위해서 토큰을 발급받고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NKS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 API입니다. API를 실행하기 위해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프로젝트의 테넌트 아이디와 계정 정보, 즉 사용자 아이디와 API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NK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생성할 클러스터의 이름과 토큰 정보를 입력하면 NKS API를 사용해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데모 전용으로 만들어진 예제입니다. 활용 목적에 따라 API 전체 스펙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웹콘솔에 접속해 NKS 클러스터를 조회합니다. 클라우드 API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고 웹콘솔에서 생성 진행 중인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클러스터 내용을 조회하는 API입니다. 클러스터 목록을 조회하여 여러 개의 클러스터 내용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건 조회를 통해 이름이 일치하는 클러스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로 방환되는 클러스터 정보는 이름,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개수, 워커 노드의 개수 등 다양합니다. 상세 스펙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클라우드 API를 호출해 NKS 클러스터를 삭제합니다. 삭제할 클러스터의 이름과 토큰 정보를 입력하고 API를 실행합니다. 호출 결과 방환 메시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삭제 API를 실행한 다음 웹 콘솔에서 NKS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삭제 중이라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고 상태는 딜리트 인 프로그레스로 진행 중입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API 사례를 통해서 토큰을 발급받고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 API를 시연하는 데모였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 스토리지 자원도 이와 같이 AP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수행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기반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고객,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잠재적인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교육도 클라우드에 대한 개론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기본 인프라 서비스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실습,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실습까지 다양하고 수준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교육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NHN 클라우드로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희 클라우드 API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기술 교육, 그리고 체크리스트,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자료 등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죠. 옛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복잡하고 긴 여정입니다. NHN 클라우드와 NHN 클라우드의 에코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